네, 이어지는 순서는요. 알쏭달쏭한 부동산 이슈들을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알쏭달쏭 이슈 체크 시간인데 오늘 세 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 체크 해보시죠. 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으로요. 또다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시장이 달아오르기는 했는데요. 법인을 활용한 투자도 이슈가 됐었는데 주로 투기 세력을 잡는 규제가 좀 많았던 것 같거든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대표님? 그래서 지금 6.17 부동산 대책은 이게 21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회자님 집값이 떨어질 것 같고 떨어진다면 이런 대책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집값이 막 떨어져요, 만약에. 집값이 자꾸 오르니까 나오는 거겠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전문가분들은 뭐 폭락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우리 국가의 어떤 리더분들은 집값이 오른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기는 안 좋은데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전 세계가 경기 부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는 낮추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다 하니까 뭐 중국도 몇천 조 찍죠. 미국도 약 3조 달러를 찍는다고 그러거든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풀린 자금이 유동시장이 풀린 자금이 약 뭐 2, 3천 조가 막 된다고 지금 엊그제 매스컴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는 뭐냐? 강도 높은 대책을 내세울 때는 그래도 정부 리더십 분들이 보실 때 오른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자산 관리 참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혹시 막 이런 때 라고 싹 팔아버렸는데 리더분들은 오른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오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한번 가져보시고 강도 높은 규제책이 나올 때는 자산 관리를 참 잘하는 전문가들로 상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도 강도가 높다고 하셨는데 정말 고강도라는 그런 평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예. 지속적으로도 아니고 당분간만 집값이 잡힐 것이다. 결국엔 뭐 오를 것이다라는 의견이 다수인데 대표님께서는 이번에 집값 정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집값이 오르는 원인은 우리가 뭐 새벽에 닭을 울음소리를 못 울게 한다고 해가지고 해가 안 뜨는 건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돈을 찍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경기하고 상관없이 지금 집값의 상승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때 경기가 안 좋거나 어려울 때도 지금 이거 정부는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 매입하는 것만 조금 조심하면서 숨고르기 하면서 좀 지켜보는 그런 현명한 됐으면 좋겠다. 단지 이렇다고 해가지고 막 푹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번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당장 바로 잡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신다는데 이렇게 부동산 규제가 발표될 때마다 실수요자분들은 그래도 좀 반기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엔 실수요자분들도 그렇게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 이슈 체크 만나볼게요. 자, 부동산 대책이 투기 세력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앞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그리고 어디든 내 집을 마련해야 하는 실수요자 분들도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대출 규제와 공급 방안인데요. 그런데 대표님, 이번 6.17 대책의 공급 방안은 쏙 빠졌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대책은 지금 어쨌든 정부는 조금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될 수 있으면 현 정부의 리더분들은 그냥 필요한 사람이 집 사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더 집을 짓는 건 이미 미리 발표했어요. 3기 신도시가 이미 발표가 됐고 또 각 역세권에 뭐 예를 들어 용산역이다 그러면 그 미니 신도시를 만드는 것도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그 발표는 안 해도 돼요. 단지 중요한 것은 그럼으로 인해서 아직도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 내 집 마련 꿈이 와르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받고 계신 거예요. 정부 리더분들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꿈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주택자에게 좀 중과하고 주택 소유를 어렵게 하고 없는 무주택자한테는 유리하게 집 살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정부가 와르르가 아니라 오히려 좋은
개안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님 예. 궁금한 게 있어요. 예. 뭐 집값이 오르지 않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잖아요. 예. 그런다고 해도 뭐 대출이 힘들어지면은 실수요층들이 현금을 가지고 내 집 마련하기 힘든데 그럼 이런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분들께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는요. 집값을 일단 정부가 낮추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짜리가 9억 갈 건데 그러니까 5억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해버렸어요. 그럼 3억이 싼 거잖아요. 3억 대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인 거예요. 오히려 대출을 조금 적게 한다고 해서 꼭 손해보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주택자들한테는 굉장히 오히려 진입장벽을 높여주고 다주택자한테는 진입장벽을 좀 낮춰주는 아주 현 정부가 슬기로운 정책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때는 숨고르기를 좀 하는 게 다주택자는 좀 중요하고 왜 그러냐면 했다 그러면 세금 관계로 뭐 써내라고 머리 아플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이런 때 좀 늘리는 것 좀 조심하시고 무주택자한테 기회를 주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대출이 조금은 어려워졌어도 무주택자분들께 이익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월세 가격도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대책으로 어떻게 얼마나 더 상승할까요? 그러니까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원인은 뭐냐? 종합부동산세라든가 기타 세금이 많이 가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호떡값이든 정하려면 어떻게 돼요? 인건비 플러스 재료 플러스 그죠? 더해야죠. 마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세값도 똑같잖아요. 월세도 국가에 뭐 이게 세금 내고 뭐 내고 하니까 돈이 부족하네. 그러니까 좀 더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값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세에서 좀 빠져나와서 이번 기회에 국가가 무주택자한테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사회자님. 이런 때 집을 내 집 마련하는 아주 슬기로운 우리 시청자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번 가져봅니다. 네, 이번 규제로 인해서 무주택자분들께도 유리한 기회가 열린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내 집 마련의 꿈을 한번 이번 기회에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슈 체크 해볼까요? 자,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고 나면은요, 투자 수요가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데요. 이번 풍선 효과는 3억 원을 기준으로 나타날 것 같거든요. 자, 대표님, 어디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3억이라면 서울에서는 투룸도 3억 가잖아요. 이게 이제 아파트라는 개념이 서울에서 아파트 3억짜리는 뭐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미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면 옛날에는 막 그 6억까지가 굉장히 고가주택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날 9억까지가 고가주택이 됐어요. 그것이 어느 날 15억이 또 고가주택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담배 값이 오르고 오르면 인플레이션 된 거잖아요. 모든 게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는 3억짜리 집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움이 많이 도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서울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걸쳐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고 리더분들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은 여기에서 잘 지키는 거 조심해서 지키는 것 참 생각하시고 무주택 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무주택 했던 분들에게 진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한 것 같아요. 왜? 다주택자가 어렵다면 주택 구입하기가 어렵다면 무주택자는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주택자까지는 규제가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저 특혜를 많이 주고 오히려 분양해서 우리가 3기 신도시도 또 신혼 부부도 그 분양권을 분양받을 수 있는 특혜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아주 정부가 무주택자한테 주는 아주 특혜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뭐 서울 지역에서 뭐 3억 원 이하는 찾기도 힘들고 지금 이미 뭐 저가 아파트 이미 4억 원에 육박을 하는데 그럼 이런 모든 투자 수요가 여기에 몰리면은요 실수요자들도 물론이고 이제 3억 원 이하의 아파트는 아예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5층 이상을 무조건 아파트라고 그러거든요. 빌라도 5층 이상 집은 아파트예요. 단독형도. 그러니까 대단지 아파트 빼놓고는 그냥 아파트라고 하기에는 좀 거시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
어떻든 3기 신도시하고 또 이번에 미니 신도시 개발을 역세권 개발 용산부터 해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지금 뭐 송파 쪽도 그러고. 그러니까 현 정부가 무주택 하면서 신혼부부들한테 주는 특혜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청년 또는 이런 분들한테 진입장벽을 굉장히 낮춰주고 다주택자는 진입장벽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6.17 정책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무주택 하셨던 분들은 또 전세 살았던 분들은 큰 눈을 뜨시고 이번 기회를 정말 내가 집을 장만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참여하는 현명한 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이번 규제를 통해서 정말 무주택자 분들께 그런 유리한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불법 투기 수요는 사라져야 맞죠. 내 집 마련의 꿈까지 사라진다면 정말 어떤 국민이 지지를 보낼 수가 있을까요? 현금 부자는 앞으로 또 다른 시장으로 이동을 할 게 분명한 만큼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불이익을 받는 실수요자분들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알쏭달쏭 이슈 체크 시간이었고요. 더 핫한 부동산 이슈가 궁금하다. 그리고 내가 가진 부동산, 내가 관심 있는 부동산에 고민 많으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